한미 정상회담 외교적 성과를 놓고는 이런저런 평가가 오가지만 주시장에는 큰 반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발표된 주요 의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선반영이 좀 상당히 되었다고 봐야겠고요. 새롭게 나온 이슈였죠. 미사일 지침 종료가 항공우주, 국방 관련주들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기업들 미국 시장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 다 합쳐서 44조 원 가량을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워낙 장기적인 투자고 또 공급 체인이 길게 물려있기 때문에 투자 단계별로 어떤 시점에 어떤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투자 전략 오늘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밸류파인더 이충원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오늘 한미 정상회담 그 부분에는 특별히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반도체 쪽 관련해서는 그러한데 네. 좀 지금 시장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지금 현재 시장 장세를 좀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조정하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인데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를 꼽아보라면 5개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양책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금리 인상, 네 번째는 테이퍼링, 마지막 5번째는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대만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면서 대만을 위시한 이제 신흥국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8.7조 원을 매도를 한 상황인데요. 역대 최대치가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12.5조 원이었고 두 번째가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 8.7조 원이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으로 지금 상황에서 한 8.7조 원 정도 이번 달 매도가 나오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저는 지금까지 5월 달 초반부터 지금까지 매도를 안 하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와가지고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대신 전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팔고 바로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약간 좀 무거운 시가총액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만하게 사실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코스피 시장은 반도체 투탑이 잘 버텨내야지 재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모색이 될 것 같다라는 점에서 특정 섹터 내의 비중 쏠림 투자는 저는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새로운 섹터가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손실난 걸 팔고 거기 가서 수익 난다는 그런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사이에서는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여유가 되는 비중으로만 좀 테마가 쏠리는 현상 종목에 좀 매매를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을 실어서 새로운 섹터로 가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기회비용에서 손실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수급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잦아들 거냐, 좀 이렇게 반전이 있을 거냐 하는 그 부분인데 네.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슈가 잠복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흐름이 당장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까요? 사실 요즘 시장이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코스피 차트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정말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진짜 세상 다 하락할 것처럼 하락하는데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하루하루 맞추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결국 긴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저도 어제 좀 이런 거와 관련된 좀 말을 좀 들어가지고 차트를 한번 봐봤는데 4월 30일 코스피 종가가 3,147포인트였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3,147포인트가 이제 여기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큰 폭의 하락은 나온 게 없어요. 이때가 종가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딱 보합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5월 달에 손실이 굉장히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4월 30일 말이 983포인트였는데 지금이 이제 952포인트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지금 변동성 상황에서 뭔가 대안이 없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현 시점에서 어떤 뭐 이슈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뭐 일단은 좀 반도체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오늘도 뭐 8만 전자라는 그 이제 숫자 자체가 어떻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8만 전자가 또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거 반도체 주를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어느 시점에 좀 모멘텀이 올 것이냐, 얼마나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냐,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떨 것이냐 관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8만 전자였지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10만 전자 하면서 그랬죠.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투탑이 거의 121선 이평을 지금 하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공매도까지 겹쳤죠. 그러면서 지금 거의 8만 원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었던 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17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투자를 하고 텍사스주에 있는 오스틴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실리콘밸리에 이제 인공지능 AI라던가 낸드 플래시의 대규모 R&D를 센터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는 여전히 저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상황은 정말 쉽지가 않고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런 구간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애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크게 이제 상승과 하락보다는 오히려 약간 중장기적인 우상향 흐름을 원하실 텐데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의 자리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또 171조 원까지 이제 늘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관련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삼성전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오스틴 공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오스틴 공장의 수혜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코미코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가 지금 3.6% 하락하고 있고요. 한양 ENG가 3%,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오스틴 팹 공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해서 한창 이슈가 됐었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4%가량 하락하고 있고 코미코만이 0.6% 상승하는 모습들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텍사스 쪽의 오스틴 공장이 가장 유력하다 그랬지 아직 확정된 건 없잖아요. 네. 지금 뭐 이번에 정상회의에서도 뭐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만 아무래도 그런 절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속에서 이번에 투자를 그냥 해버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우리가 협상력을 좀 잃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제 정상회담 주말간에 나왔던 게 이게 뭐를 얻고 뭐를 잃었다 약간 이런 쪽으로를 네. 좀 보곤 있지만 사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측면보다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를까 안 오를까가 저는 네. 사실 좀 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하락을 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까 앞서서 시황점검 때 말씀드렸던 외국인의 수급 주체로 인해서 좀 저는 밀린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 언제 오기는 온다. 업계 무슨 애널리스트라던가 업계 전문가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협상력 때문에 좀 투심이 약간은 조금 안 좋아진 것도 있었고 네. 이게 애초에 조금 아예 9시에 오늘 개장했을 때 상승이라도 좀 더 하고 하락을 했으면은 약간의 조금은 여지는 있을 텐데 시작하자마자 좀 바로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에 대한 테마를 지난주에 좀 생각을 하시고 미리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이제 미련 없이 좀 바로 매도를 한 부분도 일정 부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대부분 밀리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네. 반도체 하단 부분 방금 뭐 연관된 종목들도 좀 가지고 오셨지만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여야 좀 하단 부분에서 움직여준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증시를 볼 때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제가 없다면은 내일 시장을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결국은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게 업황 사이클이 돌아설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난 후에 그 아래에 있는 약간 중소형주들이 같이 크게 따라가는 경향이 보통 지금까지는 많이 나왔었는데 네. 애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그거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오늘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자면은 원익 IPS 시가가 0.6%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요.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상승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도 1%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음봉 길이가 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면은 이거를 같이 이어갈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못하니까 좀 이런 지금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이번 주 뭐 화수 목 좀 지나가면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이제 중장기 사실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때 이제 투자 플랜이 뭐 또 구체적으로 나오고 할 때마다 어떤 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오늘은 좀 음봉 보이고 뭐 이런 경향이 있긴 하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움직이는 어떤 모멘텀을 받을 때 네. 우리가 단계별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어떤 종목들을 좀 뭐 연관해 가지고 요 종목들은 요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나눠서 주신다면은 뭐 미리 좀 받은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방송에서 말씀을 네. 드리긴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좀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오스틴 공장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울렀을 때 약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원익 IPS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오스틴 공장의 테마에 나는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미코라던가 ENF 테크놀로지가 저는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비메모리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뭐 한미반도체나 리노공업, 코아시아,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지난번에 잠깐 코아시아를 언급을 하고 지나간 다음에 좀 이제 주말에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TSMC의 일단 글로벌 유니칩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코아시아 같은 그게 이제 파트너를 맺어가지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인데 지금 삼성전자의 파트너로는 지금 코아시아 쪽에서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흑자 전환도 했고요. 그리고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시장에서 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약간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대신 이런 종목들은 장점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계속 몰라주면은 사실 계속해서 횡보할 수 있다라는 네. 점까지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17년, 18년에 좀 나왔었잖아요. 그 전인 16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D램 강국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모리 강국이고 비메모리 쪽에서는 우리가 좀 약한 건 사실인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에 봤을 때 우리가 메모리 쪽 지금 비메모리 쪽에 좀 투자를 좀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근데 비메모리가 아무래도 메모리 시장보다 시장 규모가 2배가 더 큰 상황이고 지금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리노공업이 일단 대표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 갔었던 역할을 했었고 차트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유일하게 차트가 안 망가진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 이하를 지금 하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더 강했었던 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가 다른 반도체 회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를 그냥 딱 직관적으로 삼성전자 차트하고 비교해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도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예전에 좀 유명했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SFA 반도체도 비메모리 관련주로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향후에 그 섹터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바톤을 이어받아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은 저는 그 부분을 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지금은 뭐 좀 뭐랄까요, 이제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으로 봐도 네. 좋다고 하시니까 지금 나왔던 종목들 한번 쭉 다시 한번
그 뭐 저희 유튜브에도 나가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적어 놓으셨다가 네. 그때 좀 모멘텀 맞으면 좀 관심 있게 더 보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시각 특징주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잠시 짚고 오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양시장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44조 원 투자 보따리를 풀었음에도 호재 노출이라는 시장의 인식 속 시장은 조금 더 프레시한 미사일, 원전 테마의 움직임을 가져갈 뿐 지수 종목들은 몸이 무거운 하루인데요. 코스피는 낙폭 줄였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바이오와 IT 중심의 하락으로 1%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카테고리별로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급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오후 2시 기준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오늘 1위 종목인데요. 오늘 연기금 중심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또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원전 시장 협력 뉴스와 함께 오늘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되고는 있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개인 수급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죠. 개인이 지난주 5번째로 많이 산 종목입니다. 전기료 인상 유보 소식 이후로 주가는 2만 3, 4천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유입되는 수급과 또 SK증권의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는 논조의 리포트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테마로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묶어보겠습니다. 이 4대 재계그룹이 44조 원 규모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노출된 호재보다는 사이즈는 비록 작지만 조금 더 신선한 재료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재료는 바로 미사일과 원전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포함 방산주가 또 한미 양국의 원전 수출 협력 추진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테마성이라는 인식 속 한일 단조, 휴니드, BHI 같은 종목들 모두 윗꼬리는 길게 단 모습, 대체로 관련 테마 상승폭은 오전 대비 둔화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 종목 K사인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장중 3월 전고점 돌파 시도 흐름 나왔습니다. 5월 이 답답한 장세 속에 디지털 화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또 그 중에서도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K사인이 한 달가량 꾸준히 양봉을 아주 차곡차곡 잘 쌓아주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8월부터 디지털 화폐 활용 가능성 점검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런 입장과 함께 당장 화폐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이자 K사인의 상승폭은 소폭 둔화가 됐으나 아무래도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디지털 위안화 띄우기가 동시 트랙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 여전히 두 자릿수 상승률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번 방미길에서는 GM과 두 번째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죠. 오늘 RBK투자증권에서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성장 동력인 배터리 부문은 물론이고 2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던 석유화학 부문에서도 전방산업 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로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주장의 리포트가 제시되면서 목표가 무려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4종목을 꼽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오늘 어떤 종목 매매 전략 듣고 가보면 좋을까요?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참 이제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유행어 중에 신조어 중에 하나가 돈 복사였죠. 그걸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거 사놓으면 돈이 복사가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돈 삭제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4천만 원이 잠깐 붕괴가 됐었던 만큼 거의 고점 대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버텼지만 그 외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더 크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CBDC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이제 8월부터 이제 뭐 시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디지털 화폐가 암호화폐의 이제 대항마로 그리고 이제 기축통화라는 거는 사실 지금 몇백 년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결코 미국에서도 그거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K사인 같은 경우가 뭐 자회사가 뭐 지문 인증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 터치X 월렛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제 급격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막 삼성전자처럼 답답했던 투자자들한테는 시원시원한 종목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상승할 때 보면은 참 저렇게 잘 가는데 그게 또 변동성이 그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충분히 매매해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